미국의 국채 리스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실제 국채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0일 파이어 시황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뮤디스의 미국 신용 평가 강등 사태가 있었고 우리가 오늘 열리는 월요일 뉴욕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 뉴욕 증시가 정말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코인 시장에게도 단기적으로는 좀 힘을 빼는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난 2023년에 있었던 신용등급 강등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다 알고 선반영했던 이슈여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 강등의 여파가 상당히 약했던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과 다우, S&P 500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여기서 S&P 500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이미 미국의 재정 위험 사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고요. 다만 개장 직전에 이 30년물 국채금리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었습니다. 지금은 뚝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지만 이게 5%를 돌파하면서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지금 장기채 금리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 장기채 금리와 실제 국채가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는 건 국채에 대한 가격이 내렸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금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미국의 장기 국채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국채 가격이 내렸다는 건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신뢰도 한마디로 미국 달러와 미국 재정 자체에 대한 이 안정성이 현재는 시장에서 굉장히 의심을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푸틴도 간밤에 2시간 정도 전화를 했습니다. 휴전 소식이 전해질까 하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결론적으로 도출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때문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소폭의 변동성을 간밤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무디스 사태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또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다음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9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6월은 88%로 동결, 7월도 62%로 동결인데 9월 정도 되니까 한 49%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주요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 어떤 코멘트들을 내놨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스틱 통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길게는 반년 정도도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퍼슨 부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좀 관망의 관점으로 지켜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관망의 시점을 강조를 했는데 한마디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계속 강조를 했던 것처럼 일단은 트럼프 관세, 그 관세로 인한 여파를 지켜보는 게 1순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인플레이션 기대치 자체가 좀 불안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대중의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포명하고 있고요. 어제도 함께 확인해봤지만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랬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는 인플레이션 또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연준 의장들도 지켜보자라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간밤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의 거물들은 지금의 경제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 헤지펀드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 리스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실제 국채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연방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서 화폐 발행에 의존할 가능성을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신용등급은 단지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위험만을 평가할 뿐이라면서 더 큰 위험은 국가들이 채무 상환을 위해서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이 채권 보유자들이 받는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손실을 입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에서 사람들이 세 번째로 하향 조정을 했네 라고 어느 정도 조금 내성이 생긴 모습을 보이면서 큰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고려했을 때는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게 레이달리오의 입장이고요. 또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도 경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시장이 지금 모든 것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도 과소평가하고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시장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위축 국면으로 들어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관세 이슈 관련해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 신용 스프레드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큰 침체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신용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그 여파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과 동시에 제이미 다이먼이 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함께 꺼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시장이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놀랄 만한 소식이냐면 사실 그동안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던 좀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뭐 늘 사기고 가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의 경기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내놓은 대안이 비트코인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살 수 있게끔 막아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내놓았던 좀 구체적인 코멘트를 보면은 나는 비트코인의 팬은 아니지만 우리는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보관 서비스는 따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도권에서 암호화폐가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상황을 좀 반영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라고 일단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암호화폐는 실제로 내재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준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과거에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 경제의 이 불안전한 상황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이 제이미 다이먼 CEO의 마음까지도 움직인 것 같죠. 시장 안에서 이런 거물들이 입장을 번복하고 철회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음이 바뀐 건 제이미 다이먼 CEO뿐만이 아니죠. 지금 바이낸스 CEO 전화에는 물통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가 그렇게 자주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하우스 오피스들 아니면 앞에서 확인해 봤었던 기관들, 국부펀드들, 고액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활발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기관 전용 루트를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접적인 수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관들의 수요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글을 온라인에 남겼고요. 이렇게 업계를 대표하는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향한 업계 많은 기존 이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조 증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 스트래티지가 또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간밤 많이 사들였습니다. 개수로 치면은 7,390개를 샀고요. 달러 기준으로 치면은 7억 6,490만 달러 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로써 스트래티지의 보유량은 어느덧 57만 개까지 올라간 모습인데 간밤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 원화 기준은 1조 5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스트래티지와 발맞춰서 계속해서 이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흐름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상장사인 퀀텀 바이오파마라는 곳에서도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4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퀀텀 바이오파마가 보유하고 있고요. 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핀테크 회사죠. 디지 아시아 같은 경우도 5천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여기도 자금 조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중에 50%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도 상장사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자금 조달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추매에 나서면서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상장사들의 비트코인 매입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10만 5천 달러에서 6천 달러 사이의 횡보를 이어가 주고 있는데요. 지금 10만 6천 달러대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주요 저항대입니다. 10만 6천 달러를 우리가 잘 돌파를 해줘야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한 랠리를 펼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S&P 500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금값 같은 경우도 모두가 올타임 하이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들이 지금은 굉장히 과열 구간에 다시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딱 저항 구간에 지금 가격이 위치해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힘을 잘 내주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어떠한지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어제보다 소폭 오른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62.95%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파이어 시그널들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지난 1시간 동안 올랐었던 종목의 개수가 93.9% 정도 있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시간에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약간은 더 높아 보이고요. 단기적인 보조지표로 RSI 시그널 체크를 해보시면 93%가 비트코인 롱에 대한 포지션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고요. 다만 4일 추세 라인인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에 현재 가능성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차트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이 일단 어제 저녁에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어제 저녁 11시 정도에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파이어 라인 위를 좀 강하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이어가 주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힘을 내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추세 라인 면에서도 장기와 단기 추세가 모두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이 장기 추세도 비트코인이 꼬리를 달고 살짝 찍고 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10만 6천 달러 선을 확실하게 저항을 돌파를 해주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6천 달러 선의 저항을 뚫고 추가적인 가격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기다려 보겠고요. 그 외에 좀 대표적으로 리플의 소식도 하나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소재 디지털은행인 잔드뱅크 그리고 핀테크 회사인 마모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라고 합니다. 앞서 3월에 리플이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으로부터 정식 규제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고 그 뒤로부터는 두바이 쪽에서 엄청 활발하게 암호화폐 시장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리플 같은 경우도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가격을 점검을 해볼게요. 네, 리플의 가격을 먼저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는 일단은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RSI가 숏에 대한 포지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기 약세에는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추세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와 장기가 현재는 모두 약간의 하락 채널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 하락 채널 하단 부근에 가격이 위치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의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 위에 저항 라인을 맞고 2.4달러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채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서
이 단기와 장기의 저항이 지지가 걸려있는 2.2달러까지 내려올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격을 예측을 할 때 추세 라인 안에서만 가격 행보의 움직임만 잘 확인을 해도 이 박스권 안에서의 가격 전략들을 잘 세워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어 차트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트렌드 라인을 통해서 현재 추세 구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투자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 라인도 이렇게 잘 체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어퍼 라인이나 트렌드 로어 라인 혹은 어디에서 팔아라, 어디에서 사라 라는 좀 구체적인 가격 제시들까지도 만나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개별적인 좀 전략들을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번 주에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슈죠. 제네시스 액트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사익을 우려하면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면 중간선거 전까지도 암호화폐 법안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친암호화폐 기조를 밀고 가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중간선거 때 이 상하원의 의석수가 확 뒤바뀌어 버린다면 시장 안에서의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가 굉장히 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주 안으로 지금 결론이 난다라고 지난 주말부터 해외에서 언론들이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네시스법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또 전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알트코인들의 반등과 함께 비트코인도 10만 6천 달러 선을 계속해서 도전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내일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는 내일 오전에 파이어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